18과 윷놀이는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다 좋아해요. 오늘은 정월놀이를 하기로 했죠? 우선 윷놀이를 해봅시다. 이 네 개의 작은 막대기들을 유치라고 하나요? 한 면은 평평하고 다른 한 면은 둥근 모양이군요. 어떻게 하지요? 그 막대기들을 위로 던져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윷의 면에 따라 도, 개, 걸, 윷, 모로 구별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럼 이 판은 뭐예요? 윷판이라고 하는데 각각 자기 편이 얻은 점수대로 그 위에서 윷말을 옮기는 거예요. 상대방 말에게 잡히지 않고 먼저 나는 쪽이 이겨요. 재미있겠군요. 네, 윷놀이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신나는 놀이라서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다 좋아해요. 그럼 편을 나누고 18과 연습 4번.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주로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면 길고 추운 겨울을 방에서 특별히 할 일도 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속놀이가 만들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특히 정월 초하루부터 정월 대보름에 걸쳐서 정월놀이를 많이 즐겨왔습니다. 정월 대보름 새벽에는 밤, 잣, 호두, 땅콩같이 껍데기가 딱딱한 것을 이로 깨물어 먹는 풍속이 있는데 대보름에 까먹는 밤, 잣 같은 것을 가리켜서 부럼이라고 합니다. 19과 마음만 먹으면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중동과 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내게는 새로운 관심 분야가 생겼다. 바로 난민 문제다. 르완다나 캄보디아의 끔찍한 이야기들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먼 나라의 뉴스거리로만 여겨왔다. 르완다 난민촌에서는 아이 하나가 병에 걸리면 다른 아이들에게 삽시간에 번져 며칠 새 수십 명이 죽어갔다. 먹을 것 없이 떠돌던 난민들이 난민촌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거의 반죽음 상태였다. 아이들은 걷기는커녕 힘이 없어 음식도 먹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입에 넣어주어도 삼킬 수조차 없었다. 세계 여러 나라를 오랫동안 여행하면서 특히 난민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셨다고요? 현재 전 세계의 난민은 1,100만 명이나 됩니다.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자와 어린아이예요. 그들이 난민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들은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19과 연습 4번. 안녕하십니까? 항상 어린이를 잊지 않고 유니세프를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유니세프의 친선 대사로서 활동한 지도 벌써 5년째입니다. 어느새 5년이란 세월이 흘러갔구나 하는 느낌 속에는 그동안 제가 만났던 많은 어린이들의 모습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굶주림으로 죽어가던 난민촌의 아이들, 다리를 잃고 구걸하던 불구 소년, 그러한 어린이들을 직접 만나고 온 후 유니세프의 도움으로 아이들의 상황이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몹시 기쁘고 보람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유니세프가 생긴 지 벌써 50여 년이 되었습니다. 유니세프는 2차 대전 직후인 1946년부터 전 세계 어린이의 행복을 위해 한 20과 누가 한 잔 사겠다고 안 하나? 회사에서 일이 끝나면 동료들끼리 오늘 한 잔 어때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른 외국 친구들도 그런 말을 해요. 그렇지만 요즘은 건강이나 가족과의 시간을 생각해서 좀 나아진 편이죠. 그래도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퇴근 후 한 잔 또는 2차, 3차라는 말들이 자주 오고 간대요. 그런데 한국 회사에서 좀 일하다 보니 이제 술자리도 일의 연속이라는 말이 조금씩 이해가 가요. 그래서 거래 회사와 상담을 하거나 동료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는 데는 술자리가 최고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도 오후 6시쯤만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술집으로 향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요. 하지만 적당히 마시고 기분 좋게 헤어지기만 하면 좋은 점도 있어요. 그건 그래요. 동료들이나 어렵게만 느껴졌던 상사들과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20과 연습 5의 1. 오늘 퇴근 후 6시부터 회사 미래호프에서 맥주 파티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모임의 목적은 얼마 전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들을 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두 모여서 주거니 받거니 하며 시간을 보내노라면 그동안 쌓인 피로를 말끔히 씻을 수 있을 겁니다. 미래호프 전화번호는 880-5488이고 회비는 10,000원입니다. 연습 5의 2. 오늘 저녁 7시에 지하철역 앞 서울식당에서 김 과장님의 송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회사를 위해 15년 동안이나 일하셨던 김 과장님은 이번에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회사를 떠나시게 됐습니다. 그동안 남은 일 처리와 사무실 정리로 시간을 낼 수 없으셨는데 오늘 우리와 자리를 같이 하시게 됐습니다. 오늘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회사에 차를 두고 오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술자리를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습 5의 3. 영업부 직원 김영호 씨가 결혼한 지 5년 만에 기다리던 아이를 얻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들, 딸 쌍둥이를 얻어서 매일 한박 웃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김영호 씨가 오늘 한턱 내기로 했습니다. 직원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등남과 등녀를 축하해 주십시오. 장소는 회사 앞 큰 길 건너편에 있는 웨빈입니다. (21과) 어느 쪽이든 일장일단이 있을 거야.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생이 있는데 다음 주에 학교에서 인기투표를 한다고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 요즘 갑자기 멋을 내고 친구들에게 전화도 많이 하고 그러지? 말도 마. 학교에서 돌아오기가 무섭게 전화를 걸어대는 바람에 오후에는 전화 쓸 생각도 말아야 해. 이해해줘야지.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 그래도 공부는 뒷전이고 너무 그런 데만 신경 쓰는 것 같아. 내가 동생한테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니까 당연히 1등할 거라고 했더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하더라. 그건 내 동생 말이 맞아. 심리학자들의 연구에서도 꼭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결과. 21과 연습 5의 1. 은주와 아버지의 대화입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그래? 무슨 얘기냐? 신랑감 얘기냐? 아빠는 사실 맞아요. 그래, 어떤 사람이냐? 네가 결혼하려는 사람이. 아버지도 만나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무엇보다 절 사랑하고요. 함께 있으면 참 편해요. 은주야,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아빠도 좋아할 거야. 단지 아빠가 바라는 건 우리 은주가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걸 보는 거야. 요즘 어떤 젊은이들은 가족이나 일은 뒷전이고 자기들만 즐겁고 재미있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사람들도 있어서 내가 걱정하는 거지. 저도 아버지 마음 잘 알아요. 그리고 나이 차이는 4살 정도가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몇 살이냐? 직업은 뭐고?
난 공무원이나 회사원 같은 안정적인 직업이 좋다만 그래야 월 수입도 제 얘기는 안 들으시고 아버지 말씀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연습 5의 2. 은주와 민석이의 22과. 하고 있는 일이 적성에 안 맞아?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건강, 돈, 명예, 사랑 등 중요한 것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오래 살고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한 삶이 아닐까? 그러면 보람 있는 일은 무엇일까?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일을 하면서 보낸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보내는 많은 시간이 즐겁지 않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피곤하고 힘들 것이다. 그 많은 시간을 즐겁고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고 그 일에 몰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 일을 하는 동안 즐겁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2과) 연습 4번. 회사를 옮긴 후 어떻게 자신의 삶이 바뀌었는지에 대해 사연 주실 분은 760-1077이나 761-1077로 지금 팩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도착한 관악구 봉천동의 김준석 씨의 사연입니다. 이번에 옮긴 회사는 지난번 회사에 비해서 월급은 적지만 여러 가지 근무 조건도 좋고 무엇보다도 회사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사람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저는 이곳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성격이나 태도가 마음에 듭니다. 모두들 가족처럼 대하고 서로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글을 씁니다. 우선 우리 회사 사장님의 생활 태도가 사원들이 일하는 분위기에 영향을 주고 있고 사람들의 적성에 23과 인터넷은 정말 편리하구나. 지연이의 인터넷 하루. 9시. 학교 컴퓨터에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출석을 확인받고 강의를 듣는다. 13시. 도서관에 들어가 자료를 검색하고 전송받는다. 14시. 전자우편으로 대학의 교수님께 보고서를 보낸다. 15시. 인터넷의 가상 카페에서 미국의 유학간 준석이와 만나 대화를 나눈다. 16시 30분. 동경대학교에 접속하여 특별 강의에 참석한다. 18시. 홈쇼핑으로 어머니의 생일 선물을 주문하고 피자 가게에 들러 피자를 주문한다. 19시. 가상 영화관에 접속하여 보고 싶은 영화를 선택하여 본다. 21시. 홈뱅킹에서 오늘 카드 지출 내역을 확인한다. 21시 30분. 오늘은 편지를 전자우편으로 확인하고 내일 친구와 가기로 한 음악회의 표를 예매한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방에 놓을 책상 좀 보러 가려고 하는데 23과 연습 5번. 새봄을 맞아 저희 서울교육방송에서는 아래와 같이 프로그램을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화, 세계화되어 가는 시대에 맞춰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배울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대폭 넣었습니다. 내년부터 영어를 공부하게 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가 스스로 컴퓨터를 통해서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재미있는 영어 나라를 어린이 시청 시간인 5시부터 30분간 방송하겠습니다. 다양한 CD롬 교재를 통해 영어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초등학생 시청 시간인 6시부터 인터넷 시작하기를 방송합니다. 그동안 어렵게만 느껴지던 인터넷을 우리 생활에 쉽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인터넷 시작하기. 많은 시청 바랍니다. 홈뱅킹, 홈쇼핑, 전자우편, 동호회 코너, 평소에 관심은 있으나 어렵게만 느껴지던 PC통신. 이런 분들을 위해 PC통신은 내 친구를 9시부터 24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아리랑은 아리랑이나 아라리 또는 그와 비슷한 소리를 노래의 앞이나 뒤 또는 중간에 끼워 사용하는 여러 민요들을 가리키는 말로 전국에 널리 퍼져 있다. 그 내용은 대개 그 지역 민중의 일상적인 생활 모습과 감정들이다. 그래서 아리랑 노래에는 논과 밭 혹은 산이나 강에서 일하며 부른 이일 노래와 즐겁게 놀며 부른 놀이 노래가 있다. 온갖 삶의 어려움과 즐거움을, 절망과 희망을, 그리고 사랑과 이별을 노래하는 아리랑은 이렇듯 민중 자신을 표현하는 노래이다. 그러한 여러 삶의 모습과 감정을 그리는 노랫말의 종류가 정선 지역에서만 400개에서 500개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선생님, 한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민요는 뭐예요? 아리랑이지요. 국내에서든지 국외에서든지 한국인들이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할 경우에는 24과 연습 5번. 오늘 학교에서 아리랑에 대해서 배웠는데 민요가 어떻게 생기게 된 건지 아니? 응. 일이나 놀이를 하면서 생겨났대. 논에서든지 밭에서든지 노래를 하면서 일을 하곤 했대. 그래, 정말 그렇게 일하면 힘든 줄도 몰랐을 거야. 또 그뿐만 아니라 추석 때 달맞이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도 있고 생활하면서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는 노래도 있어. 민요는 정말 민중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노래구나. 그래서 민요를 민중 생활의 바탕을 둔 예술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 (25과) 흥부와 놀부. 때, 옛날, 곳, 어느 마을. 나오는 사람, 엄마 제비, 아빠 제비, 새끼 제비 1, 2, 흥부, 흥부 아내, 아이 1, 2, 3, 놀부, 놀부 아내, 박씨 1, 2, 박 1, 2, 도깨비, 해설자. 이 이야기는 착한 동생 흥부와 나쁜 형 놀부의 이야기입니다. 놀부는 부모님의 재산을 혼자 갖고 흥부네 식구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흥부는 매우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밥 좀 줘. 엄마, 우린 언제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지? 큰아버지 댁에서는 어제 맛있는 거 먹던데. 이 더운 여름에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더 덥잖아. 여보, 아이들 옷이라도 좀 잘 입혔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며칠 후에 형님한테 다시 가볼 테니까. 가지 마세요. 지난번처럼 또 형님한테 야단만 맞을 텐데. 엄마, 아빠 배고파요. 언제나 밥 밥 좀 실컷 먹일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흥부네 집 지붕에 예쁜 제비 한 쌍이 날아왔습니다. 여보, 이 집이 괜찮은데 강남 갈 때까지 여기서 삽시다. 좋아요. 가난하기는 하지만 착한 사람들 같으니까 여기에 집을 지읍시다. 얼마 후 예쁜 제비 새끼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뱀이 새끼 제비를 잡아먹으려고 하자
뱀을 피하려던 새끼가 그만 땅에 떨어져 다치고 말았습니다. 다리가 부러졌나 봐. 아니, 이 제비 새끼가 떨어져서 다쳤잖아. 여보, 약 좀 빨리 가져와요. 왜 그러세요? 아니, 귀여운 새끼 제비가 다쳤군요. 이렇게 약을 바르고 헝겊으로 잘 맸으니까 괜찮을 거야.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고 꼭 갚겠습니다. 가을이 되어 제비들은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가. 잘 가. 내년에 또 또 와. 와.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돌아왔습니다. 작년에 강남으로 갔던 제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니, 저 제비는 작년에 다쳤던 그 제비 아니야? 그렇군요. 아휴, 굉장히 컸네. 아직도 다리에 헝겊을 메고 있군요. 아니, 그런데 우리 마당에 뭘 떨어뜨리네. 여보, 이건 박씨예요. 그렇군. 한번 심어봅시다. 흥부와 아내가 박씨를 심자마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벌써 싹이 나오는데요? 아니, 벌써 꽃이 피잖아. 벌써 박이 5통이나 열렸어요. 어서 아이들을 불러 박을 잘라봅시다. 그래요. 배가 고프다고 계속 졸랐는데 이 박을 잘라서 끓여 먹이면 되겠어요. 얘들아, 박 좀 잘라보자. 어머, 웬 박이 이렇게 크지? 와, 맛있겠다. 얼른 잘라서 끓여 먹자.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 잘라보자. 이 박이 제일 잘생겼는데 이 박부터 잘라봅시다. 슬근슬근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하세. 아니, 이게 웬 보물이야? (26과) 희생을 무릅쓰고 지도를 완성했어요. 우리나라의 지도다운 지도가 만들어진 것은 19세기에 이르러서였다. 이 지도를 대동여 지도라고 하는데 이는 김정호라는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오늘날에도 정밀하고 과학적인 걸작품이라고 평가받는 이 대동여 지도가 만들어지게 된 동기는 김정호의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다. 저 산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하는 어린 시절 궁금증은 지도를 만들어 보겠다는 꿈으로 이어졌고 그 꿈은 그에게 일생을 바쳐 지도를 만들게 하였다. 한국의 지도가 언제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글쎄, 그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1861년 김정우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지도다운 지도를 만들었어요. 지도를 만드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얼마나 걸렸는지 알아요? 네, 거의 50년에 걸쳐 만들어졌대요. 김정호 혼자 그 긴 세월 동안 26과 연습 5번. 요코, 이따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저녁이나 같이 하지 않을래? 그래, 좋아. 그런데 어떻게 찾아가면 될지 약도 좀 그려줘. 학교 뒤라서 찾기는 쉬워. 이렇게 와서 여기서 돌면 돼. 알겠지? 아이고, 이렇게만 그리면 어떻게 찾아가니? 더 자세히 그려줘야지. 아휴, 난 더 잘 못 그리겠는데. 이러니 정말 김정호를 존경할 수밖에 없어. 갑자기 김정호라니? 그 사람이 누군데? 우리나라 지도를 제대로 지도답게 만든 사람인데 그 옛날에 혼자서 50년 동안 만들었대. 그런데 놀라운 건 그때 만든 지도가 지금도 훌륭하다고 칭찬받는다는 거야.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김정호는 27과 말이야말로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줍니다. 평생 남한테 욕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글쎄요, 아마 없겠죠. 그런데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요? 오늘 아침 버스 안에서 학생들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서로 함부로 이야기를 해서 놀랐어요.
요즘 청소년들의 말이 많이 거칠어져서 걱정스러웠어요. 욕이나 저속한 말이란 게 보통 친숙한 사이에서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말이야말로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주는데 가까운 사이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하죠. 하긴 그래요. 얼마 전에 어느 중학교 전체 학생 가운데 무려 70%가 저속 27과 연습 3번. 지연아, 너 그동안 운전 연습하러 학원에 다닌다고 하더니 운전 시험은 어떻게 됐니? 무려 4번이나 떨어지고 5번째 가서야 겨우 붙었어. 그래? 합격 축하한다. 그럼 요즘 운전 연습하겠구나? 응, 오빠 차로 하고 있는데 오빠가 옆에서 너무나 야단을 쳐서 화날 때가 많아.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운전 연습할 때는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이 봐주면 운전도 제대로 못하고 또 잘못하다가는 싸움까지 하게 된다잖아. 맞아. 넌 운전 잘해서 좋겠다. 난 언제쯤이나 너만큼 잘할 수 있게 될까? (28과) 찬성하는 쪽이에요? 반대하는 쪽이에요? 요즘 그 영화가 너무 야하다고 야단들이에요. 사람들이 그 영화에 엄청난 관심을 보인다면서요? 네, 인터넷에서도 그것 때문에 아주 시끄럽잖아요. 계속 상영해야 된다느니 하면 안 된다느니 하면서 말이에요. 민수 씨는 어느 쪽이에요? 상영하는 것에 찬성하는 쪽이에요? 반대하는 쪽이에요? 글쎄요,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이나 찬성하는 사람들의 말에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영화가 만들어진 후 처음에는 정부가 상영을 28과 연습 3번. 몇 년 전 우리나라에 온 뉴키즈라는 그룹 공연 때 사고가 났던 것 기억나시죠? 그 사고 이후로 외국 가수 공연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있어 왔습니다. 요즘 들어 외국 스타들의 국내 공연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정부의 간섭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나라의 예술 문화적인 활동이 좀 더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 활동에 대해서 정부가 지나치게 막다 보면 오히려 나쁜 결과가 나오는 수가 많으니까요. 그 말에도 일리가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들이 범죄, 마약, 자살, 테러 등 무서운 사건의 대부분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것은 정부에서 모든 것을 풀어놓았기 때문에 아직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어린 청소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일을 따라 29과 인연이 있으면 언젠가 또 만나게 되겠지.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뜻밖의 생각지 못한 장소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사람은 왠지 나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인연이라도 소중히 하려는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인간의 삶이 곧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일의 연속이므로 사람을 만나 생기게 되는 인연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정이 들었는데 떠나게 되어서 정말 안타깝다. 정말 그래. 처음에 만났을 때를 생각해보면 뭔가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처음 한국에 왔 29과 연습 4번. 아빠, 엄마랑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빠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말이야. 그때 엄마가 그 병원의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단다. 그래서요? 그때 엄마는 대학을 막 졸업하고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던 모양이야. 일이 서툴러서 실수를 꽤 하더구나. 당신도 참 별 얘기를 다 하시네요. 엄마가 아빠를 보살펴 주셨어요? 그래. 처음 엄마를 만났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글쎄, 그보다 그냥 실수하는 것이 좀 안 돼 보이고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걸 보니
관심이 생겼지. 그런데 특히 나에게 잘해주더라고. 내가 언제 당신한테만 친절했어요? 모든 환자에게 그랬죠. 엄마는 아빠가 엄마한테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니,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지. 그런데 어느 날 시집을 한 권 주시더라고. 와, 아빠가 시집을요? 그때 내 아빠가 시집을 안 줬더라면 지금 어떻게 됐을지는 아무도 모르지. 아니, 당신 정말 그랬어? 그 시집 때문에 나한테 관심을 가진 거야? 그 전부터 관심이 있었다더니 거짓말이었군. (30과) 서울은 한국 제1의 도시이다. 서울은 한국 제1의 도시이다. 인구로 보나 크기로 보나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대도시임에 틀림없다. 서울은 약 600년 전에 수도로 정해진 이후 한국의 중심지가 된 역사 깊은 도시이다. 인구는 1000만이 넘으며 인구 밀도로는 아시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대도시이다. 서울은 종로구, 관악구, 서초구 등의 25개 구로 나뉘어 있으며 강북에 14개, 강남에 11개의 구가 있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강남과 강북은 19개의 다리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다리의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또 서울 곳곳을 연결하는 지하철은 현재 8호선까지 운행되고 있지만 교통 문제가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지하철 노선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그 밖에 서울에는 경복궁을 비롯해서 4개의 궁궐이 있고 민속박물관, 전쟁기념관 같은 박물관도 20개가 넘는다. 영수 씨, 요즘 서울 사람들은 30과 연습 3번. 서울은 옛 궁궐과 현대식 건물이 함께 어울려 있는 도시다. 서울이 크게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약 600년 전, 조선이 이것을 수도로 정한 후부터다. 서울특별시란 이름을 얻은 것은 독립을 한 8.15 이후다. 6.25 때 심하게 파괴되었으나 60년대 경제개발을 함에 따라 많이 발전하게 되었다. 서울은 인구 1000만이 넘는 대도시다. 남한 인구의 약 4분의 1 정도가 한 도시에 모여 산다. 31과 다이어트가 유행처럼 퍼지고 있어요. 요즘 다이어트에 관한 기사와 광고가 많이 나오더라. 그래, 아마 한두 번쯤 다이어트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잖아. 고혈압이나 심장병 같은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점점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런데 요새 젊은 여성들 사이에는 다이어트가 하나의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니 그것도 문제야. 그래, 다이어트를 제대로 한다기보다는 무조건 적게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며칠씩 굶기까지 하니 큰일이지. 더 위험한 건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지금은 잘 몰라도 나이가 든 다음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야. 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다이어트를 하려 드는 걸까? 글쎄, 조금이라도 더 날씬하게 보이고 싶은 게 모든 여자들의 희망사항이 아니겠어? 난 한 끼라도 안 먹으면 31과 연습 3번. 봐봐라, 너 요즘 살 좀 찌지 않았니? 그동안 신경 쓸 일이 있어서 그 스트레스 푸느라고 막 먹었더니 이렇게 됐어. 그럼 다이어트를 좀 해보지 그래. 전에도 몇 번이나 해봤는데 소용도 없던데 뭐. 다이어트를 어떻게 했는데? 사과 다이어트나 포도 다이어트 같은 것도 해보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지내기까지 해봤어.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살이 빠질 것 같지만 그건 안 좋은 방법이야. 같은 양이면 한 번에 다 먹는 것보다는 조금씩 여러 번에 나누어 먹는 게 더 좋아. 어머, 그러니? 그리고 물도 충분히 마시고 말이야. 난 물을 많이 마시면 살이 찌는 것 같아서 잘 안 마시는데. 아니야.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살이 찌는 건 아니야.
우리 몸의 70%가 물로 돼 있기 때문에 몸에 물이 부족하면 오히려 피곤해지기 쉬워. 어머, 그럼 내가 32과 애완동물이 자식보다 낫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핵가족화나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나이 드신 부모님을 돌볼 수 있는 자녀들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홀로 노후를 보내는 외로운 노인 가정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각 기업과 단체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시설을 늘리고 있다. 교외에 현대식 유료 양로원과 노인 전용 병원이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 고유의 미덕으로 여기던 경로 사상이 점점 없어져 가면서 집안의 어른으로 존경받던 노인들의 위치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강아지가 안 보이네요. 아, 우리 아버님께 갖다 드렸어요. 요즘 너무 쓸쓸해 하셔서요. 마음만 먹으면 쉽게 찾아뵐 것 같은데 일에 쫓기다 보면 한 달에 한두 번 가기도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댁에 간다 하면서도 명절이나 생신 때 얼굴 32과 연습 4번. 안녕하세요. 몇 가지 문의하고 싶어서 전화했는데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 73살이신데요. 1년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혼자 살고 계세요.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고요. 사업 때문에 여행을 많이 해서 집에 있는 날이 1년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면 아드님은 아버님과 같이 안 계세요? 네, 저는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모셔오면 아파트 생활이 저한테는 편한데 아버지는 좀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낮에는 근처에 얘기할 사람들도 별로 없고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을 테니까 걱정도 되고요. 네, 그러실 거예요. 우리 양로원에 아버님 같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자녀분들은 주말이나 휴일에 찾아오고 또 건강하신 노인들은 셔틀버스 타고 서울에 가끔 다녀오세요. 여기서 33과 시와 노래. 저녁에 김광석. 저렇게 많은 별들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아침 이슬 김민기.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의 서름이 알알이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34과) 쇠대차가 실감나는구나. 민수야, 좀 이른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직장을 가졌으니 결혼을 생각할 때가 된 것 같다. 너도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겠지? 글쎄요. 아주 구체적으로는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자기 일을 하면서 살림도 잘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면 좋겠어요. 그래? 난 네가 보수적이라서 집에서 살림을 잘하는 현모양처를 원할 줄 알았는데 예상 밖이로구나. 아니에요. 저도 현모양처를 원해요. 예, 그 말은 좀 이상하다. 어떻게 자기 일도 잘하면서 현모양처가 될 수 있니? 지금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혼하면 상황이 달라질 거야. 그건 어머니 세대의 생각이에요, 어머니. 요즘 사람들 생각이 얼마나 달라졌는데요. 이젠 알뜰하게 살림만 잘하는 것이 34과 연습 4번. 예, 민수야. 너 오늘 신문 읽어봤니? 아니요? 아직 안 읽었는데요. 회사 나가는 길에 읽으려고 하는데 뭐 볼만한 기사가 났나요? 그래, 한 청년이 회사에 들어간 지 10년도 채 안 돼서 부장이 됐다는 기사가 실렸더라. 내가 직장 다닐 땐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말이야. 요즘엔 그런 일이 심심찮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도 사장님이 40대거든요. 그런데 처음 사장 발표가 났을 때는 회사 안에서 말이 많았대요. 그랬을 거다. 아무리 능력이 남보다 뛰어나다고 해도 젊은 나이에 큰 회사를 경영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야. 35과 유럽에 배낭여행 갔다 왔다면서? 여행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 여행은 우리에게 짧은 시간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틀에 박힌 생활에서 벗어나 평소에 경험할 수 없던 일들을 여행을 통해 경험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가까운 곳이나 먼 곳 어디를 가도 여러 가지 삶의 모습에서 비슷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하면 여행을 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서 우리 자신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여행은 우리의 삶을 여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나거나 외국에서 생활을 해보면 어떨까? 경수야, 지난번에 유럽에 배낭여행 갔다 왔다면서? 한 달쯤 유럽의 5나라를 돌아다녔지. 그래, 오랜 전통을 가진 나라들을 돌아본 소감이 어때? 긴 역사와 전통에 어울리는 많은 물질 35과 연습 3번. 민서가 이번 휴가 때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을까? 며칠이나 있을 예정인데 휴가 중에도 회사에 나가야 된다고 했잖아. 맞아. 그래도 주말 끼고 3박 4일 정도 갔다 와도 회사 일에 지장이 없을 거야. 어디로 갈까 하고 생각해 놓은 데가 있어? 그렇지는 않은데 평소에 바다 구경을 하고 싶었으니까 산보다는 바다로 갈까 해. 그렇다면 동해로 가는 게 어때? 그럴까? 서울에서 얼마나 걸리지? 서울에서 동해 쪽은 자동차로 최소한 4시간 이상 걸리니까 비행기로 갈 수도 있고 고속버스를 이용해도 괜찮겠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돈이 들더라도 비행기로 가는 것이 좋겠어. 그럼 비행기 표를 예약해야지. 여행사에 전화 걸거나